새벽 공기는 제법 차가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주변을 밝히는 버스 정류장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어요. 간간이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가 그 침묵을 잠시 깨뜨릴 뿐이었죠. 골든 리트리버 보리는 아직 잠이 덜 깬 얼굴로 주인의 다정한 손길을 느꼈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보리야, 잠깐 내릴까? 하고 속삭였고 보리는 반사적으로 꼬리를 살짝 흔들며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평소에도 가끔 새벽 산책을 나왔던 터라 보리는 오늘도 그런 날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의 분위기는 평소와 조금 달랐습니다. 주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손길은 여느 때처럼 따뜻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조심스러워 보였지요. 주인은 보리의 머리를 몇 번 쓰다듬더니 정류장 의자 옆에 얌전히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보리의 눈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슬픔과 미안함, 그리고 알 수 없는 단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보리는 그저 고개를 갸웃거리며 주인의 다음 행동을 기다릴 뿐이었죠. 이윽고 첫 차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고 주인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보리야, 착하지?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아빠 금방 다시 올게. 그 말은 보리가 수없이 들어왔던 그리고 항상 믿었던 약속이었습니다. 주인은 늘 기다려라고 말한 뒤에는 반드시 돌아왔으니까요. 맛있는 간식을 사러 잠깐 편의점에 들어갈 때도 은행에 잠시 볼 일이 있어 문 밖에 잠시 기다리게 할 때도 주인은 언제나 약속을 지켰습니다. 보리는 짧게 멍 하고 대답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인은 버스 계단을 오르며 한 번 더 보리를 돌아보았고 그 눈빛은 여전히 복잡 미묘했습니다. 버스 문이 닫히고 희뿌연 매연을 남기며 버스는 천천히 정류장을 빠져나갔어요. 보리는 멀어져 가는 버스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곧 돌아올 것이라는 주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기에 헤어짐의 슬픔보다는 잠깐의 기다림이라는 생각뿐이었죠. 아빠가 뭘 두고 오셨나? 아니면 급한 볼일이 생기셨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며 보리는 얌전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새벽의 쌀쌀한 공기가 황금빛 털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보리는 꿋꿋하게 앉아 주인이 내렸던 버스 방향을 응시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동쪽 하늘이 서서히 붉게 물들기 시작했고 정류장 주변도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씩 사람들이 정류장으로 모여들었고 보리에게는 낯선 시선들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머, 강아지가 왜 혼자 있니? 하며 안쓰러운 눈빛을 보냈고 어떤 아이는 신기한 듯 다가와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무심히 지나치거나 혹시라도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봐 슬쩍 자리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보리는 그때마다 꼬리를 살짝 흔들며 혹시 주인이 아닐까 기대했지만 번번이 실망감만 커져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아침의 쌀쌀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히려 따가운 햇살이 내리쬐기 시작했어요. 보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고 목도 말라왔지요. 하지만 꼼짝 않고 주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주인이 앉혀두고 간 바로 그 자리에서요. 혹시라도 자리를 비웠다가 주인이 돌아와 자신을 찾지 못할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는 버스가 한 대 한 대 멈춰 설 때마다 보리는 벌떡 일어나 주인이 내리는지 살폈지만 그 어디에도 익숙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이게 주인 없어요? 한 학생이 버스 기사에게 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사 아저씨는 고개를 저으며 글쎄, 아침부터 계속 저러고 있네. 누가 버리고 갔나 봐 라고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들은 학생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보리를 한번 쳐다보고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버려지다니 내가. 보리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야, 아빠는 날 버릴 리 없어. 분명히 금방 온다고 했는걸. 보리는 애써 불안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고 오후가 되면서 정류장은 다시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보리에게 다가와 물 한 컵을 건네주기도 했어요. 보리는 허겁지겁 물을 마셨지만 갈증은 조금 해소되었을지언정 마음속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 버스가 멈추고 출발하는 소리들이 뒤섞여 귓가를 맴돌았고 그 모든 소음 속에서 보리는 오직 주인의 발소리와 목소리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가끔 주인의 채취와 비슷한 냄새가 바람결에 실려오면 보리는 벌떡 일어나 코를 킁킁거리며 두리번거렸지만 그것은 헛된 기대일 뿐이었어요. 시간은 야속하게도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하늘은 다시 붉게 물들었습니다. 정류장의 사람들도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는지 발길이 뜸해졌지요. 보리는 이제 거의 탈진 상태였습니다. 꼬리조차 흔들 기운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축 처진 채 엎드려 가끔 고개만 들어 주인이 사라졌던 방향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빠, 언제 와요? 배고파요. 무서워요. 마음속으로 수없이 외쳤지만 그 외침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고 정류장에는 다시 새벽처럼 적막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버스가 떠나고 나자 그나마 온기를 나누던 사람들의 그림자마저 사라지고 휑한 공간에는 보리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낮 동안의 소란스러움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고요했고 그 고요함은 보리에게 더 큰 공포로 다가왔어요. 익숙했던 집의 따뜻한 불빛과 부드러운 담요 대신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냉기가 온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어디선가 불어오는 싸늘한 밤바람에 몸이 저절로 떨려왔지요. 굶주림은 이미 극에 달해 배가 등에 붙을 지경이었고 낯선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 하나하나에도 깜짝깜짝 놀라며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고양이 울음소리, 바람에 나뭇가지가 스치는 소리, 정체 모를 벌레 소리까지 모두 보리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빠는 정말 안 오는 걸까? 그제야 보리는 자신이 버려졌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현실을 어렴풋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 생각은 날카로운 발톱이 되어 보리의 심장을 핥히는 듯 했습니다. 슬픔과 배신감,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저 낮은 신음만을 흘릴 뿐이었죠. 보리는 웅크린 채 밤새도록 뜬 눈으로 주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혹시라도 다음 버스에서 아니면 저 모퉁이를 돌아서 익숙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정류장에는 차가운 새벽이 다시 찾아왔지만 주인의 모습은 끝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꼬박 하루를 굶고 낯선 곳에서 공포와 추위에 떨며 보낸 첫날 밤은 그렇게 처절하게 지나갔습니다. 보리의 황금빛 털은 먼지와 이슬에 젖어 엉망이 되어 있었고 한때 총명하게 빛나던 눈망울에는 깊은 절망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왜 이곳에 홀로 남겨졌는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끝없는 기다림과 깊은 슬픔만이 보리를 짓누를 뿐이었어요. 이틀 밤낮을 꼬박 버스 정류장에서 보낸 보리는 이제 더 이상 주인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품기 어려웠습니다.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을 듯한 극심한 허기와 온몸을 파고드는 차가운 새벽 공기는
냉혹한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했지요. 어제 아주머니가 건넨 물 한 컵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생존 본능이 희미하게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든 이 굶주림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보리는 무거운 몸을 힘겹게 일으켜 정류장 주변을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행동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겨를이 없었지요. 코를 킁킁거리며 주변을 탐색하던 보리의 발길이 한 식당 뒤편에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개의 음식물 쓰레기통이 놓여 있었고 역한 냄새와 함께 희미하게 음식 냄새가 풍겨 나왔습니다.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아니, 주인이 질색하며 끌고 갔을 그런 곳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보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쓰레기통 하나에 코를 박고 냄새를 맡아보았지만 굳게 닫힌 뚜껑 때문에 안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지요. 다른 쓰레기통을 살피던 중 다행히 한쪽 구석의 뚜껑이 살짝 열린 쓰레기통을 발견했습니다. 보리는 주저없이 그 안으로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안에는 온갖 음식물 찌꺼기들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 중에는 아직 먹을 만한 것들도 간혹 눈에 띄었습니다. 뼈다귀에 붙은 살점 조각, 딱딱하게 굳은 빵 끄트머리, 야채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었죠. 보리는 허겁지겁 그것들을 입에 넣고 씹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냄새와 익숙하지 않은 맛이었지만 굶주림 앞에서는 그 무엇도 가릴 처지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쓰레기통을 뒤져 겨우 허기를 면할 정도로 배를 채우고 나니 조금이나마 기운이 도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사랑받던 반려견에서 하루아침에 쓰레기통을 뒤지는 신세가 된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비참하게 느껴졌지요. 첫 끼니를 해결하고 나니 이제는 잠시 몸을 누일 곳이 필요했습니다. 정류장 의자는 너무 차갑고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어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보리는 식당 옆 건물 담벼락 아래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후미진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버려진 박스 조각들이 몇 개 널려 있었고 햇볕도 어느 정도 가려주어 잠시나마 눈을 붙이기에 나쁘지 않아 보였지요. 보리는 그곳에 자리를 잡고 지친 몸을 웅크렸습니다. 하지만 불안감 때문인지 깊은 잠을 이루지는 못하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보리가 선잠에서 깨어났을 때 주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낮은 자세로 주변을 경계하던 길고양이 두어 마리가 보리를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지요. 그들은 보리가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한 녀석이 보리를 향해 등을 활처럼 구부리고 털을 곤두세우며 하 하는 위협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보리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고 으르렁거렸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두려움이 피어올랐어요. 이전에는 길에서 고양이를 만나도 그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거나 가끔 장난스럽게 쫓아가던 정도였지 이렇게 적대적인 상황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고양이들은 천천히 보리를 향해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을 가진 그들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지요. 보리는 뒷걸음질치며 벗어나려 했지만 고양이들은 끈질기게 따라붙었습니다. 결국 한 녀석이 쏜살같이 달려들어 보리의 옆구리를 핥히었고 보리는 깜짝 놀라 깽 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픔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여러 마리를 상대로 싸우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지요. 보리는 재빨리 몸을 돌려 그 자리를 벗어나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들은 잠시 뒤를 쫓아오는 듯했지만 이내 자신들의 영역에서 벗어난 보리를 더 이상 추격하지는 않았어요.
간신히 고양이들의 위협에서 벗어난 보리는 숨을 헐떡이며 다시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맸습니다. 이제는 정류장 근처를 벗어나 낯선 골목길로 접어들었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길 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위험한 곳이었어요. 배고픔과 추위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의 위협까지 감수해야 했습니다. 주인의 따뜻한 품과 안전했던 집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방법은 없었지요. 해가 저물 무렵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쏟아지는 장대비의 보리는 속수무책으로 젖어갔습니다. 비를 피할 곳을 찾아 두리번거렸지만 마땅한 장소가 보이지 않았어요. 급한 대로 한 상점의 차양 밑으로 몸을 숨겼지만 세차게 몰아치는 비바람에 옷가지처럼 젖어버린 털은 금세 축축하고 무거워졌습니다. 체온은 급격히 떨어졌고 덜덜 떨리는 몸을 주체할 수 없었지요.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고 천둥 번개까지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보리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고 귓가에 울리는 천둥 소리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공포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빗줄기가 조금 약해진 틈을 타 보리는 다른 피난처를 찾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흠뻑 젖은 몸으로 비틀거리며 걷던 보리는 어느 주택가 담벼락 아래 사람이 버리고 간 듯한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는 비록 작고 허름했지만 당장의 비바람을 피하기에는 충분해 보였지요. 보리는 조심스럽게 상자 안으로 들어가 몸을 웅크렸습니다. 좁고 어두컴컴했지만 그래도 사방이 막혀 있어 조금은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젖은 털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와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는 여전했어요. 그렇게 좁은 상자 안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보리는 떠나버린 주인을 원망하기도 하고 한없이 그리워하기도 했습니다. 따뜻한 난로 옆에서 주인의 무릎을 베고 잠들었던 기억, 맛있는 간식을 받아 먹으며 행복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상이었는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고 지금 이 차가운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빗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자신을 꾸짖는 소리처럼 느껴지기도 했지요. 보리는 지치고 서러운 마음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낯선 거리에서 맞이하는 두 번째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내리던 비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잦아들었습니다. 좁은 나무 상자 안에서 웅크리고 있던 보리는 젖은 몸과 굶주림, 그리고 추위로 인해 거의 탈진 상태였지요. 빗소리가 잦아들자 조심스럽게 상자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세상은 온통 젖어 있었고 공기는 축축하고 차가웠어요. 어젯밤의 공포와 서러움이 다시금 밀려왔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먹을 것을 구하고 조금이라도 따뜻한 곳을 찾아야 했지요. 보리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비에 젖은 털은 뭉치고 더러워져 몰골이 말이 아니었고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런 보리를 흘기 쳐다보거나 아예 못 본 척 외면하기 일쑤였어요. 간혹 몇몇 아이들이 신기하다는 듯 다가오려 하면 부모들이 황급히 아이들의 손을 잡아 끌며 더러우니 가까이 가지 마 하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런 차가운 시선과 말들은 보리의 마음을 더욱 움츠러들게 만들었지요. 한참을 힘없이 걷던 보리는 어느 초등학교 담벼락 근처에 이르렀습니다. 마침 점심시간이 끝났는지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시끌벅적하게 뛰어놀고 있었어요. 보리는 담벼락 아래 구석진 곳에 지친 몸을 웅크리고 앉아 멍하니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노란색 병아리 그림이 그려진 가방을 맨 한 여자아이가 보리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단발머리에 동그란 눈을 한 아이는 보리를 발견하고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다가왔지요. 아이는 보리 앞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서서 가만히 보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보리는 잔뜩 경계하며 아이의 눈치를 살폈어요. 또다시 돌멩이라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며 쫓아내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은 맑고 따뜻했습니다. 아이는 잠시 후 가방을 뒤적이더니 작은 소시지 하나를 꺼내 보리에게 내밀었습니다. 아가, 배고프지? 이거 먹어. 아이의 목소리는 작고 부드러웠어요. 보리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이 주는 음식을 섣불리 받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굶주린 배는 참을 수 없이 꼬르륵거렸고 아이의 진심 어린 눈빛은 경계심을 조금씩 허물어뜨리고 있었지요. 보리는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가 소시지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맛있는 냄새에 저절로 침이 고였어요. 아이는 가만히 기다려 주었고 보리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소시지를 덥석 물었습니다. 허겁지겁 소시지를 삼키는 보리를 보며 아이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채알라. 아이는 가방에서 작은 물통을 꺼내 뚜껑에 물을 조금 따라 보리 앞에 놓아주기까지 했습니다. 오랜만에 맛보는 음식과 깨끗한 물은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달콤했습니다. 보리는 아이의 친절에 왠지 모르게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이후 지민이라는 이름의 그 아이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보리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엄마 몰래 숨겨온 빵이나 소시지, 우유 같은 것들을 보리에게 챙겨주었지요. 보리 역시 그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담벼락 아래에서 지민이를 기다렸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 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어요. 지민이는 보리의 헝클어진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낮은 목소리로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잘조잘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보리는 지민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가만히 눈을 맞추었고 지민이의 손길에 기분 좋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지민이는 버려진 보리에게 유일한 희망이자 따뜻한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하교하는 지민이를 마중 나온 지민이 엄마가 담벼락 아래에서 보리와 함께 있는 지민이를 발견하고 만 것이지요. 지민이 엄마는 딸이 더러운 길강아지와 어울리는 것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지민, 너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당장 이리 안 와? 엄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지민이는 깜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고 보리 역시 불안한 듯 낑낑거렸습니다. 지민이 엄마는 성큼성큼 다가와 지민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소리쳤습니다. 저런 더러운 게 옆에 가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병이라도 옮으면 어쩌려고 그래. 당장 떨어져. 지민이는 울먹이며 엄마에게 매달렸습니다. 엄마 아니에요. 보리는 착한 강아지예요. 더럽지 않아요. 하지만 엄마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시끄러워. 저런 건 동물보호소에나 보내야 해. 다시 한번 저게 근처에 얼씬거리기만 해봐. 아주 혼쭐을 내줄 테니. 엄마는 매섭게 쏘아붙이고는 지민이를 거의 끌고 가다시피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민이는 울면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고 보리는 그런 지민이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희망의 불씨가 꺼져버리는 듯한 절망감이 다시 보리를 덮쳤지요. 지민이 엄마의 매서운 눈빛과 목소리는 보리의 뇌리에 깊게 박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민이를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따뜻했던 지민이의 손길이 너무나도 그리웠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보리를 더욱 슬프게 만들었어요. 지민이와의 짧은 행복이 끝나고 보리는 다시 홀로 거리를 떠도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민이 엄마의 매서운 눈빛과 경고는 보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두렵게 느껴졌지요. 혹시라도 지민이에게 해가 될까봐 초등학교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쓰레기통을 뒤져야 했고, 밤에는 차가운 길바닥이나 후미진 곳에서 불안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런 생활이 반복되자 보리는 점점 지쳐갔고, 예전에 윤기 나던 털은 푸석푸석해지고 몸은 더욱 야위어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허기를 달래기 위해 시장 골목을 배회하던 보리는 낯선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저기 봐, 저게 아니야? 며칠 전부터 동네에 돌아다닌다는 그 유기견 어머, 정말이네. 불쌍해라. 누가 저렇게 큰 개를 버렸을까?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대화 속에서 동물보호센터라는 단어가 보리의 귀에 꽂혔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지요. 보리는 직감적으로 그 자리를 피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골목 어귀에 흰색 트럭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는 동물보호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고 2명의 남자가 차에서 내려 보리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기다란 막대기와 그물망 같은 것이 들려 있었어요. 보리는 순간 온몸에 털이 쭈뼛 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결코 친절해 보이지 않았고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사냥꾼처럼 보였지요. 이리 와, 착하지. 해치지 않아 한 남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천천히 다가왔지만 보리는 그 말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위험한 의도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보리는 뒷걸음질 치며 그들과의 거리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능숙하게 양쪽으로 갈라져 보리를 구석으로 몰아넣으려 했지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판단한 보리는 마지막 힘을 다해 반대 방향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거기서 놓치지 마. 남자들의 다급한 외침이 등 뒤에서 들려왔고 숨막히는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보리는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시장 골목의 복잡한 좌판 사이를 요리조리 피하고 사람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가며 정신없이 질주했지요. 예전에 주인과 함께 산책하며 느꼈던 즐거운 달리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어요. 뒤쫓아오는 남자들의 발소리와 거친 숨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듯 했습니다. 보리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입에서는 거친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지요. 잡히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보리를 더욱 채찍질했습니다. 시장을 벗어나 넓은 도로로 나왔지만 쌩쌩 달리는 자동차들 때문에 건너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다시 좁은 골목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길이었지만 무작정 앞만 보고 달릴 수밖에 없었지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 기력이 쇠진했지만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한참을 도망치던 보리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높은 담벼락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고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 보였어요. 절망적인 순간 옆에 있던 낡은 나무 대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리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 틈으로 재빨리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곳은 다행히도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 마당이었지요. 보리는 숨을 헐떡이며 마당 구석에 있는 잡초 더미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골목 밖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쪽으로 간 것 같은데 안 보이네 젠장. 또 놓쳤나 봐. 아주 야갔어.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보리는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일렀습니다. 며칠 동안의 굶주림과 극심한 추격전으로 인해 보리는 완전히 탈진한 상태였고, 아까 도망치다가 어딘가에 부딪혔는지 왼쪽 앞발목에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절뚝거리며 폐가 마당을 빠져나온 보리는 힘없이 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발길이 닿는 대로 하염없이 걸을 뿐이었지요. 세상은 너무나도 넓고 낯설었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할 무렵 보리는 어느 공사장 근처에 다다랐습니다. 공사장 안은 어둡고 조용했고 간간이 바람 소리만 들려왔지요. 더 이상 걸을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보리는 공사장 한 구석에 쌓여있는 건축 자재 더미 옆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위에서 콰르릉 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쌓여있던 철근 더미 일부가 보리가 있는 쪽으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보리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몸을 피하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 누군가가 보리의 목덜미를 강하게 잡아채 옆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보리는 무너지는 철근 더미를 피할 수 있었지만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보리는 낯선 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주변은 어둡고 조용했지만 희미하게 타닥거리는 불빛과 함께 누군가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지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왼쪽 앞발목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져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다가와 보리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는 허름한 옷차림에 덥수룩한 수염을 한 노인이었고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고 있었습니다. 바로 조금 전 공사장에서 보리를 구해준 사람이었지요.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보리의 다친 발목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더니 어디선가 낡은 헝겊 조각을 가져와 능숙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보리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면서도 노인의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노인은 보리의 응급처치를 마친 후 작은 깡통에 담긴 물을 보리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보리는 조심스럽게 물을 핥아 마셨습니다. 며칠 만에 마시는 깨끗한 물은 타는 듯한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주었지요. 이곳은 다리 밑에 버려진 공간인 듯 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노인의 허름한 잠자리가 마련되어 있었고 작은 모닥불이 희미하게 주변을 밝히며 온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보리 옆에 가만히 앉아 모닥불을 바라보며 간간히 기침을 했습니다. 보리는 그런 노인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처럼 세상으로부터 버려지고 상처 입은 듯한 노인의 모습에서 왠지 모를 동질감이 느껴졌지요. 노인은 보리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보리 역시 아무 말 없이 노인의 곁을 지켰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노인은 품속에서 딱딱하게 굳은 빵 한 조각을 꺼내 반으로 나누더니 그중 한 조각을 보리에게 내밀었습니다. 먹어라. 이것밖에 없지만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보리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노인이 내민 빵을 받아 조심스럽게 씹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딱딱하고 맛없는 빵이었지만 며칠 동안 굶주렸던 보리에게는 세상 그 어떤 음식보다도 소중하게 느껴졌지요. 노인과 보리는 말없이 빵을 나누어 먹으며 차가운 다리 밑에서 서로의 온기에 의지했습니다. 그날 밤 보리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비록 딱딱하고 차가운 바닥이었지만 낯선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느낌과 누군가 곁에 있다는 안도감이 불안감을 잠재워 주었지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노인은 이미 일어나 모닥불을 다시 지피고 있었습니다. 보리가 움직이는 것을 보자 노인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거칠었지만 보리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보리와 김영감이라고 불리는 노인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영감은 낮에는 폐지를 주우러 나갔고 보리는 다리 밑을 지키거나 절뚝거리며 김영감의 뒤를 따라 나서기도 했습니다. 김영감은 자신이 얻은 음식 중 일부를 항상 보리에게 나누어 주었고 밤에는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추위를 견뎠지요.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버려졌던 보리에게 김영감은 처음으로 마음을 열게 된 존재였습니다. 김영감 역시 말 못하는 짐승인 보리에게서 위안을 받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모닥불 앞에서 김영감은 두런두런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때는 번듯한 가정을 꾸리고 작은 공장을 운영했지만 믿었던 친구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내몰리게 되었다는 사연이었지요. 가족들에게도 외면당하고 한쪽 다리마저 불편해져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영감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보리는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가만히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깊은 주름과 슬픈 눈빛에서 자신과 비슷한 외로움과 상실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김영감은 이야기를 마치고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나처럼 갈 곳 없는 처지구나. 그래도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가 되니 다행이지 않으냐. 그 말에 보리는 김영감의 손등을 가만히 하찼습니다.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듯한 교감이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만난 두 존재는 그렇게 서로에게 유일한 가족이자 친구가 되어 혹독한 현실을 함께 견뎌내기 시작했습니다. 보리는 김영감 곁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안정과 따뜻함을 느끼며 조금씩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가는 듯 했습니다. 비록 여전히 배고프고 고된 생활이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지요. 김영감과 함께하는 다리밑 생활은 여전히 고되고 척박했지만 보리에게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며 지낸 지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스산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금세 매서운 겨울 추위가 닥쳐왔지요. 다리 밑은 사방이 트여 있어 겨울바람을 막아주지 못했고 밤이 되면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김영감은 어디선가 주워온 낡은 담요 몇 장을 보리와 자신의 몸 위에 덮었지만 살을 애는 듯한 추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겨울이 깊어갈수록 김영감의 기침 소리가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헛기침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듯한 거친 기침으로 변해갔지요. 밤에는 기침 때문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고 그럴 때마다 보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김영감 곁을 지켰습니다. 김영감은 애써 괜찮은 척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어 보였지만 그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창백해지고 야위어 갔어요. 보리는 직감적으로 김영감의 건강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폐지를 주우러 나가는 그의 발걸음은 눈에 띄게 느려졌고 숨도 가쁘게 몰아쉬는 날이 많아졌지요. 어느 날은 한방눈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였고 다리 밑에도 눈발이 흩날렸어요. 김영감은 평소처럼 폐지를 주우러 나섰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거의 기다시피 해서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빈 수레만이 들려 있었고
온몸은 눈으로 뒤덮여 꽁꽁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보리야, 오늘은 영 허탕이다.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힘없이 주저앉았고 쉴 새 없이 터져나오는 기침에 괴로워했습니다. 보리는 안타까운 마음에 김영감의 얼굴을 핥으며 그의 곁을 맴돌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김영감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열이 펄펄 끓었고 밤새도록 끙끙 앓는 소리를 냈지요. 보리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김영감의 곁을 지켰습니다. 혹시라도 자신 때문에 추울까봐 김영감의 품으로 파고들어 체온을 나누려 했지만 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김영감은 겨우 잠이 드는 듯 했지만 숨소리는 여전히 거칠고 불안정했습니다. 보리는 덜덜 떨리는 김영감의 손을 가만히 핥으며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며칠 뒤 햇살이 잠시 따뜻하게 내리쬐던 오후였습니다. 김영감은 며칠 만에 기운을 조금 차린 듯 보리와 함께 잠시 다리 밑을 벗어나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지요. 하지만 얼마 걷지 못해 김영감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그 자리에 풀썩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컥컥 그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괴로워했고 창백했던 얼굴은 순식간에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보리는 너무나도 놀라 어쩔 줄 몰라 하며 김영감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아무리 짖고 얼굴을 핥아도 김영감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주변에는 몇몇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는지 선뜻 다가와 도움을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흘기 쳐다보고는 못 본 척 지나가 버렸고 어떤 사람들은 멀찍이서 수군거리기만 할 뿐이었지요. 보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멍멍, 멍멍,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마치 그렇게 외치는 듯 보리의 짖음에는 간절함과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갑자기 달려들어 지저대는 커다란 개를 보고 놀라거나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피하기만 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김영감의 상태는 점점 더 위중해 보였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졌고 굳게 감긴 눈은 미동조차 없었지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김영감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보리는 더욱 필사적으로 짖었습니다. 목이 쉬어라 짖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보리를 발로 차거나 막대기를 휘두르며 쫓아내려 했지만 보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김영감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마침 공원을 지나던 한 젊은 여성이 보리의 심상치 않은 행동과 쓰러져 있는 김영감을 발견하고는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고 잠시 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능숙하게 김영감의 상태를 살피고 응급처치를 한 뒤 들것에 실어 구급차에 태웠지요. 보리는 구급차에 함께 타려 했지만 구급대원들은 안 된다며 보리를 막아섰습니다. 미안하지만 동물은 같이 탈 수 없어. 구급차 문이 닫히고 김영감을 태운 구급차는 빠르게 멀어져 갔습니다. 보리는 구급차가 사라진 방향을 향해 한참 동안 짖으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하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지요. 텅 빈 공원에 홀로 남겨진 보리는 깊은 절망감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김영감은 어떻게 되는 걸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사실이 보리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김영감을 따라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에 보리는 구급차가 사라진 방향을 향해 절뚝거리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구급차를 발견한 여성이 어느 병원 응급실로 향했는지 알려주었고, 보리는 그 말을 기억하며 희미하게 남은 긴 영감의 냄새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병원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한참을 헤맨 끝에 마침내 병원 응급실 입구에 도착한 보리는 문이 열릴 때마다 안을 살피며 초조하게 긴 영감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차가운 병원 바닥에 엎드려 꼼짝도 하지 않는 보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애처로워 보였지요. 응급실 앞 차가운 복도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하염없이 긴 영감을 기다리던 보리의 모습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대부분은 안쓰러운 눈빛으로 한번 쳐다보고 지나갈 뿐이었지만 퇴근 준비를 하던 동물병원 원장 최수연의 발길을 붙잡은 것은 바로 보리의 그 간절한 눈빛이었지요. 최 원장은 평소에도 유기동물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병원 한쪽에 작은 보호 공간을 마련해 몇몇 유기동물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응급실 간호사에게 자초지종을 물었고 쓰러진 노숙자를 따라온 충직한 개의 사연을 듣고는 깊은 감동과 함께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김 영감은 위급한 상황은 넘겼지만 영양실조와 폐렴 증세가 심해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당장 그를 돌볼 가족이나 친척도 없는 상황이었지요. 홀로 남겨질 보리가 걱정된 최 원장은 잠시 고민한 끝에 보리를 자신의 병원으로 데려가 임시보호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의 손길에 경계하며 뒷걸음질 치던 보리였지만 최 원장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따뜻한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는지 이내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최 원장은 병원 직원에게 부탁해 김 영감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혹시라도 보리를 찾으면 연락을 달라고 신신당부한 뒤 보리를 자신의 차에 태웠습니다. 동물병원에 도착한 보리는 깨끗하고 아늑한 환경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칠 동안 거리와 다리 밑에서 지냈던 터라 은은한 소독약 냄새와 부드러운 담요가 깔린 케이지는 낯설면서도 편안하게 느껴졌지요. 최 원장은 먼저 보리의 다친 발목을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인대가 조금 늘어나고 염증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최 원장은 능숙한 솜씨로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바른 뒤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영양가 높은 사료와 깨끗한 물을 보리 앞에 놓아주었지요. 보리는 며칠 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으며 허기를 달랬습니다. 다음 날부터 보리는 본격적인 치료와 보살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최 원장과 병원 간호사들은 매일 보리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영양제를 주사하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보리는 여전히 불안한 듯 구석에 웅크리고 있거나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곤 했지만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과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 원장은 틈날 때마다 보리에게 다가와 말을 걸고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는데 그럴 때마다 보리는 마치 엄마의 손길을 느끼는 것처럼 편안함을 느꼈지요. 며칠이 지나자 보리는 최 원장이 다가오면 꼬리를 살짝 흔들며 반가움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병원에는 보리 외에도 여러 유기동물들이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아픈 사연을 간직한 채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는 아이들이었지요. 다리가 불편한 작은 몰티즈, 한쪽 눈을 실명한 샴고양이, 사람에게 심하게 학대받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믹스견까지. 보리는 그들과 같은 공간에 머무르면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경계하며 거리를 두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서로에게 익숙해졌지요. 특히 보리는 자신처럼 다리가 불편한 몰티즈 뭉치와 가까워졌습니다. 뭉치는 사람을 무척이나 따르는 아이였는데 보리에게도 살갑게 다가와 먼저 장난을 걸기도 했습니다.
보리는 뭉치의 밝고 긍정적인 모습에 위로를 받았고 함께 햇볕을 쬐거나 장난을 치며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습니다. 최 원장은 매일 김 영감이 입원한 병원에 연락해 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김 영감은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고 의식도 명료해졌다고 합니다. 김 영감 역시 보리를 몹시 걱정하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 들었지요. 최 원장은 보리가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김 영감에게 전달했고 퇴원하면 언제든지 보리를 만나러 와도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보리는 알아들었다는 듯 최 원장의 손을 핫스며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김 영감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보리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지요. 시간이 흘러 보리의 다친 발목은 거의 다 나았고 털에도 윤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꾸준한 영양 공급과 보살핌 덕분에 예전의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지요. 병원 생활에도 완벽하게 적응하여 이제는 병원의 마스코트처럼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보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김 영감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깊은 곳에는 자신을 버렸던 첫 주인을 향한 희미한 기억과 의문도 남아 있었지요. 과연 보리는 진정한 가족을 만나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새로운 희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지만 보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 영감은 다행히 건강을 많이 회복하여 요양시설로 옮겨졌고 가끔 최 원장의 동물병원을 찾아와 보리를 만나고 갔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서로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었지요. 김 영감은 보리의 윤기 나는 털과 건강해진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기뻐했고 보리 역시 김 영감의 따뜻한 손길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김 영감의 형편상 보리를 직접 거두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최 원장은 보리에게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보리의 안타까운 사연과 함께 입양 공고가 병원 게시판과 유기동물 입양 사이트에 올라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몇몇 입양 희망자들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리의 크고 순한 눈망울에 반했고 어떤 사람들은 보리의 안타까운 사연에 마음 아파하며 입양 의사를 밝혔지요. 하지만 보리는 낯선 사람들 앞에서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다시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보리를 움츠러들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입양 희망자가 다가와 쓰다듬으려 하면 슬그머니 피하거나 최 원장 뒤로 숨어버리기 일쑤였어요. 그런 보리의 모습에 입양 희망자들은 실망하거나 인연이 아닌 것 같다며 발길을 돌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넓은 마당이 있는 전원주택에 사는 한 중년 부부가 보리에게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골든 리트리버를 키워본 경험도 있었고 보리의 상처까지도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최 원장도 그들이라면 보리를 잘 키워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갔지요. 며칠 동안 병원을 오가며 보리와 교감을 시도한 끝에 부부는 보리를 입양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떠나는 날 보리는 최 원장과 병원 식구들 그리고 뭉치를 비롯한 다른 동물 친구들과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불안감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눈빛으로 새로운 가족의 차에 올라탔지요. 새로운 집은 정말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넓고 푸른 잔디 마당과 햇살이 잘 드는 아늑한 실내는 보리가 꿈에 그리던 환경이었어요. 부부는 보리에게 해피라는 새로운 이름도 지어주고 최고급 사료와 장난감을 아낌없이 제공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보리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지만 부부의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 덕분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마당에서 공놀이를 하고
산책을 하고 밤에는 부부의 침대 옆에서 잠이 들기도 했지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보리는 드디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부부에게는 주말마다 집에 오는 어린 손주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은 보리를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닌 움직이는 장난감처럼 대했습니다. 보리의 털을 잡아당기거나 귀찮게 매달리고 심지어는 올라타려고까지 했지요. 보리는 괴로워하며 피하려 했지만 아이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부부는 그런 손주들의 행동을 아이들이 동물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오히려 보리에게 참으라는 듯한 눈치를 주었습니다. 보리는 과거 첫 주인에게 버림받았던 기억과 지민이 엄마의 매서운 눈빛이 떠오르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터지고 말았습니다. 여느 때처럼 손주들이 와서 보리를 괴롭히던 중 너무나도 귀찮게 구는 아이의 손을 보리가 자신도 모르게 살짝 물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세게 문 것은 아니었고 그만하라는 경고의 의미였지만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고 부부는 그 모습에 경악하며 보리를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물 수가 있어? 그것도 어린아이를. 너는 위험한 개야. 그들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고 보리는 순식간에 문제견으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결국 며칠 뒤 보리는 아이들과 함께 키우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는 이유로 다시 최 원장의 동물병원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파양이라는 쓰디쓴 경험이었지요. 병원으로 돌아온 보리는 예전보다 더욱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사람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고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려 하지 않았지요. 케이지 구석에 하루 종일 웅크리고 앉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거나 누가 다가가면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최 원장과 병원 식구들은 그런 보리를 보며 안타까움에 가슴을 쳤지만 섣불리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리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체념, 그리고 세상에 대한 원망만이 가득해 보였어요. 나는 왜 행복해질 수 없는 걸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걸까? 수많은 질문들이 보리의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 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함께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던 희망의 불씨마저 꺼져가는 듯 했습니다. 파양의 아픔으로 깊은 절망에 빠진 보리는 병원 생활에 좀처럼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함께 지냈던 뭉치나 다른 동물 친구들이 다가와 위로하듯 곁을 맴돌았지만 보리는 그저 무기력하게 누워있거나 구석에서 좀처럼 나오려 하지 않았지요. 최 원장과 병원 식구들은 어떻게든 보리의 기운을 북돋아주려 애썼지만 한번 다친 보리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무심하게 흘러갔고 보리는 마치 세상의 모든 빛을 잃어버린 듯 어둠 속에 갇혀 지내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병원에는 주말을 이용해 봉사활동을 하러 온 중학생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병원 청소를 돕거나 동물들의 사료를 챙겨주고 산책을 시키는 등의 활동을 했지요. 보리는 여느 때처럼 케이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밖에 소란스러움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낯익으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그리웠던 목소리가 보리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는 어디가 아픈가요? 계속 구석에만 있네요. 그 목소리는 분명 예전에 자신에게 몰래 소시지를 건네주며 따뜻한 눈빛을 보내던 그 소녀의 것이었습니다. 보리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들려온 쪽을 바라보자 교복을 입은 한 여학생이 최 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보였지요. 예전보다 키도 훌쩍 크고 머리도 길었지만
동그랗고 선한 눈매와 특유의 다정한 분위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민이었습니다.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보리는 단번에 지민이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잊고 지냈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지민이가 건네주던 소시지의 맛, 따뜻했던 손길, 함께했던 짧지만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엄마에게 혼나며 울먹이던 지민이의 마지막 모습까지. 지민이 역시 최 원장의 안내를 받아 케이지 안을 살펴보던 중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보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병원에 있는 여러 유기견 중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보리의 깊고 슬픈 눈빛을 보는 순간 지민이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희미한 기억의 조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 아이 이름이 보리인가요? 지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그 순간 보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케이지 문을 향해 달려들며 낑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멍멍. 마치 나야, 지민아. 나 보리야. 라고 외치는 것 같았지요. 최 원장은 깜짝 놀라면서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조심스럽게 케이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보리는 쏜살같이 뛰쳐나가 지민이의 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지민이는 갑작스러운 보리의 행동에 잠시 휘청거렸지만 이내 보리를 알아보고는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보리야, 정말 보리니? 세상에 어떻게 여기에? 지민이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고 보리 역시 지민이의 얼굴을 하치며 기쁨과 반가움의 낑낑거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 그들은 마치 어제 헤어졌던 것처럼 서로를 알아보고 격렬하게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봉사활동 학생들과 병원 식구들은 그 기적 같은 모습에 말을 잃고 감동의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지요. 알고 보니 지민이네 가족은 몇 년 전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다가 최근에 다시 예전에 살던 동네 근처로 돌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민이는 중학생이 되면서 동물 관련 봉사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마침 최 원장의 동물병원을 알게 되어 친구들과 함께 봉사를 하러 오게 된 것이었지요. 그동안 지민이는 단 한순간도 보리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보리를 만나게 되면 꼭 함께 살고 싶다는 꿈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부모님도 지민이의 그런 마음을 이해하고 지지해주기로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예전처럼 아파트가 아닌 마당이 있는 주택으로 이사한 것도 보리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지민이는 눈물 젖은 얼굴로 보리를 꼭 안은 채 최 원장에게 그동안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지요. 선생님, 제가 보리를 데려가도 될까요? 이제는 보리와 함께 살 수 있어요.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최 원장은 그들의 기적 같은 재회와 지민이의 진심 어린 마음에 깊이 감동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지민아. 보리에게는 내가 최고의 가족이 될 거야. 그 말에 지민이는 환하게 웃으며 보리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볐습니다. 보리 역시 마치 모든 것을 알아들었다는 듯 지민이의 품에 더욱 깊이 파고들며 안도감과 행복감에 젖어들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방황과 아픔의 시간이 끝나고 드디어 진정한 희망의 빛이 보리를 향해 비추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잊고 지냈던 따뜻한 약속이 기적처럼 다시 이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민이와의 기적 같은 재회는 보리의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마침내 끝을 알리는 찬란한 빗줄기와 같았습니다. 며칠 뒤 보리는 그동안 정들었던 최 원장과 병원 식구들, 그리고 짧지만 깊은 우정을 나누었던 뭉치를 비롯한 동물 친구들에게 아쉬움과 감사가 뒤섞인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최 원장은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시울을 붉혔고, 보리야, 이제 정말 행복해야 한다. 가끔 소식 전해주렴이라며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어요. 뭉치는 알아듣기라도 한 듯 보리의 코에 자신의 코를 비비며 아쉬움을 표현했고, 다른 동물 친구들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보리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보리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기며 지민이의 손에 이끌려 새로운 삶의 문턱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지민이의 차에 올라타자 익숙했던 병원의 소독약 냄새 대신 지민이의 포근한 채취와 자동차의 낯선 냄새가 보리의 코를 간지렸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펼쳐졌고, 보리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창밖을 내다보기도 하고, 옆자리에 앉아 연신 자신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는 지민이의 손길에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기도 했지요.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주 작은 불안의 그림자가 남아있었지만, 지민이의 흔들림 없는 애정과 이제 우리 집으로 가는 거야, 보리야. 영원히 함께할 우리 집이라고 속삭이는 다정한 목소리는 그 그림자를 조금씩 옅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오랜 항해 끝에 드디어 평화로운 항구에 다다른 듯한 안도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차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멈춰선 곳은 아담한 정원이 딸린 예쁜 2층 집 앞이었습니다. 지민이가 다 왔어, 보리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라며 활짝 웃었고, 보리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현관문이 열리며 지민이의 부모님과 남동생이 환한 미소로 달려나왔습니다. 예전에 자신에게 더러운 개라며 매섭게 쏘아붙였던 지민이 엄마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녀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보리를 바라보며 어서 와, 보리야. 내가 온다고 해서 아침부터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 이제 여기가 내 집이란다라며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과거의 날카로움 대신 따뜻한 온기가 가득 담겨 있었지요. 지민이 아빠는 허허로운 웃음으로 보리의 커다란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녀석, 정말 늠름하게 잘생겼구나. 우리 집 복덩이가 될 것 같아라며 반겼고, 초등학생인 지민이 남동생 민준이는 신기함과 설렘이 뒤섞인 표정으로 보리 주위를 빙빙 돌며 와, 진짜 크다. 형, 나 보리랑 같이 산책해도 돼? 라며 들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하고 아늑한 공기와 함께 맛있는 음식 냄새가 보리의 코를 자극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보리만을 위한 푹신하고 커다란 새 방석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밥그릇과 물그릇, 그리고 알록달록한 공과 삑삑 소리가 나는 인형 등 다양한 장난감들이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에서 지민이 가족의 세심한 배려와 보리를 향한 깊은 애정이 느껴져 보리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며 코끝이 시큰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꿈꿔왔지만 감히 가질 수 없을 것이라 여겼던 따뜻한 보금자리가 눈앞에 펼쳐진 듯한 감격이었지요. 첫날 밤 보리는 낯선 환경에 조금은 긴장한 듯 지민이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민이는 그런 보리를 안심시키기 위해 밤늦도록 곁에 앉아 부드러운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거나 노래를 불러주었고, 보리는 지민이의 다정한 목소리와 따뜻한 체온에 기대어 스르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화롭고 안전한 밤이었습니다.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은 하루하루가 선물 같았습니다. 아침이면 창문으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과 함께 지민이가 잘 잤니, 보리야? 오늘도 신나게 놀자. 하며 이마에 뽀뽀를 해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지요. 곧이어 지민이와 함께 나서는 아침 산책은 보리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 중 하나였습니다. 새로운 동네의 골목길과 공원을 탐험하며 다양한 냄새를 맡고
다른 강아지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은 매일매일이 신나는 모험과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과 다른 강아지들의 접근에 조금은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지민이가 항상 곁에서 괜찮아 보리야. 친구들이랑 인사하는 거야라며 안심시켜주고 적절히 대처해준 덕분에 보리는 점차 사회성을 회복하고 다른 강아지들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마당에서 지민이가 던져주는 공을 물어오거나 민준이와 함께 숨바꼭질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민이 아빠는 주말이면 어김없이 보리를 차에 태우고 넓은 공원이나 한적한 강가로 데려가 마음껏 뛰어놀게 해주었고, 그곳에서 보리는 목줄 없이 바람을 가르며 달리고 시원한 물에 뛰어들어 수영을 즐기며 야생의 본능을 마음껏 발산했습니다. 지민이 엄마는 보리의 건강을 위해 매일 영양가 높고 맛있는 특별식을 직접 만들어 주었고, 보리는 그 정성 가득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강아지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민준이는 처음에는 보리의 큰 덩치에 조금 겁을 먹기도 했지만 지민이의 도움으로 점차 보리와 교감하는 법을 배우며 이제는 둘도 없는 단짝 친구가 되었지요. 함께 뒹굴며 장난을 치거나 소파에 나란히 앉아 만화 영화를 보는 모습은 지민이 가족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물론 과거의 깊은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리는 여전히 천둥 번개가 치는 날이면 불안에 떨며 지민이의 품으로 파고들었고, 갑작스러운 큰 소리나 낯선 사람의 거친 손길에는 예민하게 반응하며 으르렁거리기도 했습니다. 파양의 아픔을 겪었던 탓에 혹시라도 또다시 버려질까봐 지민이 가족이 외출 준비를 할 때면 현관 앞에서 떠나지 못하고 불안한 눈빛으로 쳐다보기도 했지요. 하지만 지민이 가족은 그런 보리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었습니다. 보리가 불안해할 때는 억지로 강요하거나 혼내지 않았고, 오히려 더 따뜻하게 안아주며 괜찮아, 보리야. 우리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않아.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라며 끊임없이 사랑과 믿음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지민이는 주말마다 보리와 함께 반려견 행동 교정 전문가를 찾아가 긍정 강화 훈련을 꾸준히 받았고, 그 과정에서 보리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하나씩 극복해 나가며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지민이가 보리를 꼭 안고 속삭여주는 사랑해, 보리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동생이야 라는 말은 보리에게 그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치유제가 되어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보리는 눈에 띄게 밝고 활기찬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사람의 손길을 피하고 구석에만 숨어 지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이제는 먼저 다가와 꼬리를 흔들며 애교를 부리거나 장난감 공을 물고 와 놀아달라고 조르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배를 보이며 발라당 눕는 애교까지 선보이며 지민이 가족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지요. 보리의 눈망울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불안함 대신 장난기와 행복, 그리고 가족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만이 반짝였습니다. 봄에는 지민이와 함께 흐드러지게 핀 벚꽃길을 산책하고, 여름에는 마당에 설치된 작은 풀장에서 민준이와 함께 물놀이를 즐겼습니다. 가을에는 단풍이 곱게 물든 산으로 가족 소풍을 떠나 낙엽을 밟으며 뛰어놀았고, 겨울에는 하얗게 눈이 쌓인 마당에서 지민이가 던져주는 눈뭉치를 잡으러 다니며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만끽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보리에게는 소중한 추억으로 쌓여갔고,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은 보리를 더욱 강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 지민이와 함께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섰던 보리는 저만치 앞에서 익숙하면서도 반가운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몇 년 전 차가운 다리 밑에서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며 혹독한 겨울을 함께 보냈던 김영감이었지요. 보리는 순간적으로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끼며 지민이의 손을 뿌리치고 쏜살같이 그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멍, 멍멍.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기쁨에 찬 소리로 짖으며 김영감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김영감은 갑작스러운 보리의 등장에 깜짝 놀랐지만 이내 보리를 알아보고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보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 보리 아니냐? 세상에 이렇게 좋아졌을 줄이야. 김영감은 예전에 초췌했던 모습과는 달리 건강을 많이 회복하여 깔끔한 작업복 차림으로 공원 관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단함 대신 평온함과 잔잔한 미소가 어려 있었지요. 보리는 김영감의 얼굴을 연신하으며 반가움을 표현했고 김영감 역시 그런 보리의 머리와 등을 쓰다듬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잠시 후 뒤따라온 지민이가 김영감에게 정중히 인사를 건네며 그동안의 사정을 이야기하자 김영감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잘 됐네. 정말 잘 됐어. 자네 같은 좋은 가족을 만나서 보리가 이렇게 행복해진 게야. 내가 다 고맙구먼이라며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한참 동안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난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보리는 지민이와 김영감의 다리 사이에 편안하게 엎드려 두 사람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추운 거리에서 서로에게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그들은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고 따뜻한 눈빛으로 서로의 안녕과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되었을 때 김영감은 보리의 머리를 마지막으로 한번 힘껏 쓰다듬으며 보리야, 이제 아프지 말고 지금처럼 늘 행복해야 한다. 알았지? 라고 당부했고 보리는 알아들었다는 듯 짧게 멍 하고 대답하며 그의 손등을 하찼습니다. 그 만남은 보리에게 과거에 힘들었던 기억마저도 현재의 행복을 더욱 값지게 만드는 소중한 추억으로 자리매김하게 해주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평화롭고 행복하게 흘러갔습니다. 보리는 지민이네 가족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구성원이자 동네에서도 사랑받는 명랑한 강아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침이면 지민이의 활기찬 목소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낮에는 햇살 가득한 마당에서 나비와 장난을 치거나 낮잠을 즐기고 저녁이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거실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했습니다. 버려진 버스 정류장에서 시작되었던 보리의 길고 험난했던 여정은 이제 사랑과 웃음, 그리고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진정한 집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보리는 더 이상 세상에 홀로 남겨진 외로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아껴주는 사랑하는 가족과 가끔씩 안부를 전해오는 따뜻한 인연들 속에서 매일매일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강아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란한 행복은 창밖으로 부드럽게 쏟아지는 저녁 노을처럼 앞으로도 아주 오랫동안 보리의 삶을 따뜻하게 감싸 안을 것이라는 것을 보리는 사랑하는 지민이의 따뜻한 품에 얼굴을 묻고 깊은 잠에 빠져들며 평화롭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평화 속에서 보리는 언젠가 아주 먼 훗날 다시 만날 첫 주인에게도 이제는 괜찮다고, 자신은 이렇게나 행복하다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전하고 있습니다.